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격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이 음토를 받습니다.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아극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성이 되는데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편재. 그래서 일단 을목의 축월이 태어나게 되면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편재격이 되는 것인데 월령 중에 있는 지장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토 안에는 지장간, 개수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중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본기가 되겠죠. 정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본기가 우선, 중기가 2순위, 그 다음에 개수가 3순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수생목, 나를 생해주는 것, 이거는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신금이 투출된다. 물론 개수 없이 신금만 투출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투출될 수도 있으면은 개수보다는 신금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칠살이죠. 칠살격, 평관격 이렇게 편제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개수가 같이 투출되어 있으면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니 살인상생이 틀이 될 수도 있겠죠. 살인상생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재성이 살을 생하고 살이 나를 공격하는 제살태왕의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 중에 있는 본기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 신금이 다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이렇게 만약에 당연히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까 편제격에 재다 신약 제왕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신사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재성이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살태양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할 때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재 인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성 또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서 제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해야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입니다. 겨울이란 얘기죠. 축월만 동절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동절이고요. 북방수라고 해서 인묘지는 목이 왕한 계절, 사오면은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은 서방,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은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놓고 보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해자월이 수가 해월의 임간지, 자월의 제왕지, 축월 가게 되면 수는 어디로 되죠?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이 왕한 거고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 물론 해자축 끝자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중 개수가 있어서 물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축토는 토가 아니고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어저께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병화라든가 정화 등이 있어서 조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얼고요. 땅이 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일지 보게 되면 사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을사일주 당연히 조후하는 길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또 사화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조후하는 길신이 될 터인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간에 이렇게 연간에 을목 비견이
있는데,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을목, 비견 을목의 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는 통근할 곳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자, 목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묘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미토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통근 여기까지만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묘목, 목이 가장 왕할 때, 그 다음에 인목, 그 다음에 해수, 그 다음에 진토, 미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순서로 따지면. 근데 장점은 인묘목이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인목이 좀 더 장점이 있는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묘목은 그냥 단지 그냥 목이고, 그래서 이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묘목을 취용할 때가 좋을 수 있고요, 인목이 있는 경우가 좋을 수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해수를 얻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했고, 이거 어저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아요. 어저께는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수를 얻는 것을 제가 좀 좋아라 했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가 최소한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통근이 되는데, 이거는 을목이나 비견인 을목도 통근이 되지. 이건 쉽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극신 약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화는 조후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재성은 역시나 뭐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재성이 재물이 아니라 빚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유흥오락 주색작기로 인해서 내가 패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이제 이때 또 아이 낳는 분들이 또 마음이 금직하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심한 말은 좀 못하겠고, 사주국세가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너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축월이라 동절이라 하더라도 축중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수기도 인성도 부족하다.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시에서는 일간의 뿌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만 좋은데, 자, 어떤 생시가 좋을지 요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을목의 축월에 태어나서 편제격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편제격, 뭐 생시가 뭐 신금이 있다 개수가 있다 아닙니다. 다 그냥 편제격. 근데 일간을목에 뿌리가 없어서 제다 신약한 구조에다가 사화 두 개가 있으니 설기까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간이 묵은하니 신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부족해서 을목이 자칫, 이거 어떻게 보면 축중 개수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겨울에 가뭄 든 것과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생시 맞추기가 시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병자시가 되면, 자, 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수생목이 되겠죠. 단 을목은 여기에 통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수 하나죠. 축중 개수, 물론 이제 자수를 얻어서 그나마 좋긴 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다 보니 목운으로 가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신금 들어오면은 병화가 경금신금을 통제시켜 줄 수 있다. 인진대운까지 이거는 인묘진, 일간이 을목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인성 하나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간이 묵은하죠. 뭐 이거는 크게 남녀불문하고, 그래도 여명은 요때가 그래도 뭐 통근 30년간은 그래도 일간이 근기를 얻어서 나쁘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일간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죠? 남녀불문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축월에 무토 투출되죠. 무토는 건토입니다. 아무리 인에 을목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 을목 가지고 토를 제거할 수는 없죠. 이것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축중 개수가 땅속에 깊이 파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고 보여주죠. 특히 여자는 수가 고갈이 되면, 수기가 너무 약하게 되면 자궁, 신장 또는 방광계통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요 자궁 쪽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아이를 가질 때 아이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요즘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이런 사주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 여명은 제가 선택하기가 좀 어렵겠고, 남자의 경우에는 그냥 단지 무자. 아니, 근데 이것도 정해대운대 사이충이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감안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도년호는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진 않아. 일간이 뿌리를 얻어서 좋긴 한데 역시나 그렇고, 경진씨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금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금이 이제 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관이잖아요. 정관을 얻었으니 명예를 얻고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도 공직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데, 을목이 경금 보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을경합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을목이 진에만 통근되어 있어서 극신약인데 사축의 뿌리를 둔 진해생을 받는 경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화초 위에 바위 덩어리가 올라가 있는 것과 같다.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경진시 남녀 불문하고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겠고요. 신사시는 자, 사화가 세 있으니까 조우가 만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저 사화가 약한 을목의 기운을 설기해서 을목이 마르게 되겠고요. 그 마른 을목을 신금이 댕공 잘라버렸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볼 수가 없겠다. 이모개밋이 좋게 볼 수, 수기가 너무 부족하고 일간이 너무 무근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갑신시라도 얻어서 등락의갑이로 하자. 등락의갑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등락의갑이라고도 하고요. 등락 반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거 등락의갑 하면 뭐 할 겁니까? 갑목도 뿌리가 없어서 을목이 갑목을 칭칭 감았는데 을목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근기가 있어야 등락의갑을 말하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이거 등락의갑에 대해서 등락의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의갑을 논하는 것이고, 일간이 갑목일 때는 등락의갑을 논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어떤 분들이 일간이 갑목인데 자꾸 을목 봤다고 등락의갑 됐다고 좋다고 개뿔이나 좋기는 등락계갑 자체가 되지 않고요. 갑목은 을목을 보면 손해를 보지 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을유병신시 안 좋고, 근데 이제 마음 아픈 생시가 바로 이 정인시거든요. 그러면 저 해수라도 얻고 일간 여기 뿌리를 두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또 사해충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다행히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오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2월 1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